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운별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가 시원하게 반등으로 마감을 해서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추세적 상승일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일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1%대 급등세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출발한 후에 완만하게 상승폭 확대하면서 2968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09포인트의 장을 마쳤네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4,2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6천억 원 가까이 강하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요, 9월 말 이후 일일 매수 규모가 가장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반면 개인은 1조가 넘는 물량을 출회했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이 역시나 짙었는데 2,200억 원가량 나홀로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서면서 1,800억 원가량 덜어냈고요. 기관도 역시나 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과연 남은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있죠. 1577-8159번 무료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은요. 연금술사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간만에 우리나라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순환매장이 좀 이뤄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좀 소외받던 철강 업종 그리고 비철금속 업종들이 오늘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하시기에 좀 상당히 어려운 장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약간 멀리 보는 관점에서 내년도에 정말로 커질 만한 그런 시장 그리고 그런 시장 속에서 저평가된 대장주를 이제 잡으라는 이런 이제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고 좋은 투자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문가, 연금술사 전문가님께서 오늘 알찬 강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저희 1시간 동안 강의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종목 상담도 준비하고 있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방법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리시면 연금술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세요. 11시 1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바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무료 문자 상담도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1577-8159번 연금술사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문자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꼭 적어서 상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주제 함께 알아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022년 새로운 시장, 저평가 대장주에 주목하라. 네, 강의 주제를 보고 올해가 몇 주 남았는지 달력을 봤는데 7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네, 정말 내년에 농사를 풍년을 짓기 위해 지금부터 조금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이와 관련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강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화면을 보시면 제가 내년도 2022년 그리고 새로운 시장. 저는 이 시장이라는 단어를 좀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데
이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저평가된 대장주, 예, 이런 거를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그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고 제가 이제 그 타이틀을 적어 왔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죄송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동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에 주식을 산다는 거는 결국 자본을 투자를 한다는 거고, 예. 그래서 상품, 재화 또는 서비스, 용역이죠. 예. 이런 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걸 팔 수 있을 이런 시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점에 이제 가장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가 이런 뭐 좋은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좋은 서비스를 잘 만들어내서 그런 거를 시장에 적절하게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시세 차익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제가 주목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시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시장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의외로 시장이 없는 그런 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한 3주인가 4주 전쯤에 그 누리호가 이제 발사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약간은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린 게,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산업은 좀 시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떤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좀 손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시장이 없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판매를 하고 아니면은 뭐 로켓을 판매를 한다거나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이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다 합친 게 미국의 그 스페이스 X라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사기업의 그 한 회사의 기술력보다도 훨씬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그 시장이 커져야겠죠. 그리고 그 커지는 시장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의 규모, 시장이 과연 존재할까? 일단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존재 유무.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없는 산업이면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지 말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대부분은 다 시장이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있어야지만 거기다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팔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존재하는 시장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총 수요 그리고 곱하기 가격.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이 기업의 가격 결정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금 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총수요란, 죄송합니다. 예. 이 총수요라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를 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일단 국내, 내수, 그 다음에 해외는 당연히 수출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출주가 시장이 훨씬 규모가 크겠죠. 그리고 어떤 뭐 특정 연령대 아니면은 뭐 전 연령대. 제가 사실 약간 그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없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건 해외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당연히
뭐 이제 나이가 들고 어떤 병에 걸릴수록 뭐 시장이 커지긴 하겠지만 이 어떤 연령대라 그러니까 그 병에 딱 걸려야 돼요. 어떤 특정한 병에 걸리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시장의 규모가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조금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득 변화에 따른 반복 소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복수는 그 어떤 뭐 복수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19 시절 이때 이제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제 집콕을 많이 했죠. 집콕을 하면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대부분 했던 게 어떤 뭐 가전제품을 뭐 고가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를 뭐 많이 바꾼다거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여기에 이제 위드가 붙었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뭐 해외여행 쪽으로 이제 많이 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호텔도 상당히 이제 좀 비싼 호텔, 물론 뭐 해외 안 나가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복수 심리가 작용하는 그런 소비. 또 최근에 어떤 이제 그 외출복 이런 걸 많이 사죠. 특히 이제 고가의 패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소득 변화에 따른 이 반복 소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뒤에 그 이제 담배 산업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대체제냐, 보완제냐, 뭐 열등제냐, 뭐 정상제냐, 뭐 이런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들이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약간 무시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 기업의 이제 가격 결정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소비재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사실 생산하는 회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 정해요. 그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캐스퍼라고 이 이제 엄청나게 작은 그 소형 SUV 차를 내놨는데 이 차의 한 대 가격이 약 한 2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를 이제 실제로 봤는데 이게 과연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모닝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배기량도 1000cc밖에 안 되고. 예. 근데 이런 차를 현대차에서 차값을 약 한 2천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한 거에는 뭐 당연히 자기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한 거고 또 어떤 자동차 개발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이제 출시한 이후에 어떤 각종 마케팅, 영업 비용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값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가격이라는 거는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소비재는 이런 게 안 통해요. 그냥 무조건 생산회사가 이거 얼마에 팔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제 소비재, 뭐 자동차 아니면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가격 결정권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산업재, 소재, 뭐 조선, 철강, 뭐 기계, 건설, 시멘트 이런 업종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현대중공업에서 파는 배, 뭐 LNG선을 누가 샀다고 자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포스코에서 만드는 어떤 뭐 철근제를 누가 샀다고 자랑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거의 주변에 없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단적으로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다른 산업으로 이제 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 알잖아요. 뭐 원가가 올라가면은 뭐 어느 정도 그 원가에다가 이제 뭐 생산 비용 이런 거 뭐 반영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가격 결정력이 조금 제한돼 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의외로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는 산업이 꽤 많습니다. 단적으로 한전, 전기료 통제하죠. 그리고 통신산업도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패키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다 약간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담배 같은 경우에도 담배세 정부에서 올리던가 내리던가 이런 거 다 가격 통제를 다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떤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그 담배 산업을 제가 이제 예시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어떤 소득 변화에 따라서 반복적인 소비 그리고 어떤 좀 약간 복수적인 소비가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한 달 소득이 한 500만 원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2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한 달 소득이.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한 갑을 펴. 근데 만약에 소득이 4배로 늘었다 그래서 담배를 4갑씩이나 피울까요? 하루에? 이렇지 않겠죠. 예. 그리고 또 그 담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떤 이제 그 금연 열풍 같은 것 때문에 흡연 인구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총수요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커질 만한 요소가 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써놨죠. 단점에다가 시장 규모의 확대가 약간 좀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뭐 만약에 그리고 뭐 또 KT&G 같은 경우에 뭐 담배를 정말로 막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조금 상승 요인이 이 부분이 사라지고 좀 상승 요인이 좀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우리나라 담배 회사가 그렇게 뭐 해외에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으로는 가격 결정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담배값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총수요와 가격 결정력을 곱했을 때 과연 이 담배 산업에 대한 어떤 시장 규모가 그렇게 커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실직을 당해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담배 한 갑은 아마 계속 필 거예요. 오히려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이때는 담배를 뭐 하루에 한 2갑 정도까지 더 피울 수도 있겠죠. 예.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 시장이라는 이런 이제 그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 아니면 어떤 산업 이런 거를 이제 그 선택을 하실 때 항상 이 총수요적인 측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냐 아니면 수출이냐, 그리고 어떤 연령대, 이게 뭐 내수건 수출이건 간에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 시장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이 소득적인 부분, 자기의 소득이 늘었을 때 이걸 반복적으로 더 소비를 많이 할 거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500만 원인 사람이 만약에 2천만 원 되면 만약에 이런 사람이 뭐 좀 한 달에 뭐 라면 같은 걸 사 먹었다. 근데 만약에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뭐 호텔 가서 뭐 파스타, 물론 뭐 파스타도 뭐 그렇게 고급 음식은 요즘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겠죠. 예. 그래서 총수요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 가격 결정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소비재, 즉 판매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기업이 이제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그 예시로 가지고 온 건데, 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1999년도에 휴대폰 시장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열렸었어요. 이건 완전 100% 내수 시장입니다. 근데 이때 011, 017, 016, 018, 019, 예.
이렇게 5개의 이제 휴대폰이 등장을 하면서 SK텔레콤이 무려 8년 만에 6,300% 이런 이제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KT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무려 592%라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휴대폰 시장이라는 게 물론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전 국민으로 갑자기 보급이 되면서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도 1년 만에 592%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무려 6,300%에 달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이제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그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2차 전지라는 게 예전부터 원래 있던 거예요. 그냥 충전할 수 있는 모든 전지는 다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시장이 이렇게 커졌냐? 전기차가 갑자기 들어오면서부터 전기차에서 그 2차 전지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한 2년 만에 무려 1185% 에코프로에 비해 지금도 그리고 계속 상승 중이죠. 에코프로에 비하면. 그리고 그 다음이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도 5년 만에 3,522%. 예. 이렇게 이제 엄청난 상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어떤 1000% 이상의 엄청난 시세를 주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시장이 초기에 막 생성하는 이런 단계여야 돼요.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평가 단계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회사에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흑자를 내는 이런 기업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무료 방송에서 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종목을 드릴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죠. 물론 규모가 좀 적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거의 저점 구간이에요. 그동안 계속 상승했다가 다시 눌려가지고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예, 이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오늘의 이제 무료 방송은 내년부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는 그런 업종에서 이제 초기 단계에 어떤 저평가 대장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내수냐 수출이냐 그리고 어떤 뭐 모든 연령대가 다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특정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특정 어떤 그 특징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소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서 반복적이고 좀 더 뭔가 내가 더 비싼 거에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냐 그리고 가격 결정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비재를 파는 회사들이 그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런 가격을 통제하는 그런 산업보다는 이런 소비재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는 저평가 대장주에 대해서 오늘 무료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요. 방송 끝난 그 직후에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셔서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라겠는데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주세요. 연금술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을 해주시면 11시 1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저평가 대장주 어떠한 종목을 말씀하실지 궁금하신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종목에 대해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탑3 종목들의 상승률을 확인해 봤는데 비상교육 11월 4일 날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래일 만에 1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했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17%, TSI는 58%,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을 중간 점검해야 되는지 제가 한 종목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R&2 테크놀로지입니다. 10월 21일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상승률 10.6%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G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목표가 22,500원 계속해서 유지해도 될까요? 예, 일단 목표가 계속 유지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은 네. 지금 거의 이제 쌍바닥을 좀 잡았다. 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랑 그리고 이제 이때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잡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수급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물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G 이슈도 있고 또 이제 그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많이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를 그때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13,000원인가? 뭐 그때 정도로 좀 높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목표가 22,500원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G와 함께 전기차 2차 전지 모멘텀까지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그대로 홀딩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넥스아이인데요. 넥스아이는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11월 8일 황금별 공략주로 이야기해 주셨고 5%에 가까운 상승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이 뒤숭숭한 와중에도 그래도 좀 견조한 상승률을 달성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조금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틀 연속 해가지고 약간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차트가 이제 살짝 무너진 이런 이제 느낌이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조금 살아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도 그 광군절 이제 어제였죠. 중국에서 그 화장품이라던가 어떤 그 온라인 쇼핑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상당히 좋았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 종목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2,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 분석도 함께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ST 바이오센서 이 종목 오늘 조금 핫했던 종목이에요. MSCI 반기 변경 지수에 좀 편입이 된다라는 뉴스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좀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오늘 그 이제 MSCI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의 희비가 좀 많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개 종목이 편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SD 바이오센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차트 여기 이제 현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매수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모건 스탠리, JP 모건 서울 이쪽에서 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한 18% 정도 가까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제가 추천하고 나서 사실 거의 지속적으로 이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간만에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어떤 진단 키트 같은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할 만한 그런 요인이 있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확진자 수가 이제 좀 다시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그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하면서 인해서 그래서 향후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지속적으로 홀딩 하셔가지고 좀 높은 수익률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MSCI 반기 변경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오늘 또 많은 외국계 매수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세요. 네, 다음 종목도 또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교육이고요. 11월 4일 공약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상승률 11%에 가까운 10.54%의 상승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2거래일 만에 이렇게 두 자릿대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 수능이 다음 주예요. 맞습니다. 수능 전날 팔면 될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수능으로 좀 짧게 보고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추천하고 나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틀 만에 약 10% 정도 가까운 수익을 내고 한 3거래일 정도 가까이 이렇게 좀 빠지다가 오늘 또 이제 간만에 기관이랑 외국인 매수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역시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예, 그래서 역시 목표가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능 때까지만 좀 짧게 보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능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날짜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TSI인데요. TSI 같은 경우에는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안겨준 종목이죠. 9월 16일 날 공약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18,400원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한 종목입니다. 보유하셨던 분들은 뭐 다 수익 실현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첫 방송 때 이제 네.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무려 한 달 만에 한 60% 가까운 이런 이제 상승을 이제 가져다 준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시장이 이제 커지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TSI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전고체 배터리 이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시장에 어떤 강한 어떤 기대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첫 방송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많이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뭐 다만 이제 수익이 좋아서 저도 뭐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료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고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내년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할까요?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저평가 대장주에 대해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해 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연금술사 전문가님 독사진이 딱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을 해주세요.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오늘은요 금요일입니다. 무료 문자 상담 접수 받고 있죠. 1577-8159번, 1577-8159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지금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AS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연구술사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황금별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이제 네. 시장이 워낙 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무난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예. 일단 오늘 이제 그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바로 하이트 진로입니다. 예.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가지고 맞습니다. 오셨군요. 예. 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특히 이제 요즘 그 제가 뉴스를 봤는데 11월 1일부터 회사에서 이제 막 회식을 잡는다고 예, 그런 뉴스를 좀 네.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요즘 또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 소맥을 이제 많이 이제 드시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단연코 테슬라가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그 이날 이제 10월 25일 날 이 날짜에 처음으로 그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 날 단기적으로 약간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게 점점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게 마련인데 실적이 좋아지는 건 나중 문제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그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드 코로나 정책이 나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이렇게 이제 빠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조금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보시면은 이렇게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그렇게 심하게 훼손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지난번에 그 화이자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날 또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한 3거래일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마침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이 종목도 이렇게 이제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향후에 어떤 실적을 확인을 하는 뭐 내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도 어차피 단계를 가면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단계에서 한 번 더 완화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기대감 때문에 한 번 더 이 종목이 위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로 보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을 확인하는 거는 내년 1분기 이후예요. 그래서 어떤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뭐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 두기가 점점 완화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럴 때가 역시 또 단기적인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바이앤홀드 전략도 좋겠지만 좀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는요, 하이트 진로입니다. 위드 코로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깔끔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내 종목에 대한 답답함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을 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577-8159번 무료 문자 상담 번호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접수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상담 도와드릴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68,500원에 10%를 보유하고 계신데 언제쯤일까 유유유 이제 가늠도 할 수가 없네요. 대처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기는 한데 이 종목은 9월 이후에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단 한 번도 오지 못했어요. 아, 9월에 매수하셨어요? 언제 매수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9월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이더라고요. 일단 네. 그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지주 회사가 유난히 어떤 해외에 상장된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좀 너무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네. 많게는 약 한 70% 정도까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오늘 같은 경우에 조선주들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차트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우조선해양 오늘 8.33% 올랐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조금 상승폭이 약했지만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얘도 4.4% 올랐고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은 오늘은 조금 약했어요. 약하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제 중공업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중공업 지주회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평가받는 요소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시면 수급도 그렇게 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기관도 역시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8,500원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LNG선, 이 가스선이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이쪽을 지속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갖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는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정말로 이제 그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근데 이제 조선주들이 실적이 지금 막 당장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한 5만 한 8천 원 이 정도 선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한번 손절을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주회사는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7만 원까지는 좀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4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25%의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 경우에도 좀 답답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끝나면 또 수소가 또 각광받지 않을까 예,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한국가스공사도 제가 방송에서 장중 네. 특징주로 이제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게 제가 아까 강의를 했던 그런 업종 중에서 놓고 봤을 때 원래는 이렇게 성장을 할 만한 산업이 아니에요. 일단 가스료도 정부에서 다 통제를 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소득이 올라간다 그래서 집에 무슨 가스를 막 엄청나게 쓴다거나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원래 되게 안정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슈팅이 나왔던 이유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수소 경제 테마로 엮이면서 이렇게 이제 좀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좀 재차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사장님 46,000원. 네. 예, 46,000원이면 뭐 다행히 그렇게 이제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유난히 올겨울이 좀 춥다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난방비, 즉 가스로 많이 이제 난방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년도 한 1분기 정도쯤에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서 충분히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은 원래 되게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왔다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너무 섣부르게 추격 매수를 하시면 좀 많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실적이 튼튼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HQ고요. 1,830원에 30%를 보유 중이신데 매도 가격 좀 제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을 했는데 관련 종목은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4% 가까운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디즈니 관련주들이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미국에 있는 그 디즈니 주가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한 7%인가 9%인가 이 정도 네. 이제 거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 관련 종목들도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최근에는 당연히 수급도 좀 안 좋아진 상황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그렇게 심하게 훼손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그래도 이제 뭐 디즈니 관련해서 어차피 디즈니 TV도 있고 애플도 있고 또 기존의 넷플릭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점 경쟁이 더 심화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한 번 정도 이런 이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한 2,000원 정도. 만약에 이제 2,000원을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갭 보이시죠? 이 갭을 메꿀 정도 한 2,25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 2,000원 선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거기서 다시 되밀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적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다음 종목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위즈빅 스튜디오이고요. 34,000원에 40%를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비중을 좀 묵직하게 넣으셨는데 다행히 수익이세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이 종목 상당히 그래도 뭐 그렇게 싼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사실 34,000원이면 이맘때쯤에 들어가신 건데 이 정도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 수익이 그래도 좀 많이 나신 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주봉으로도 신고가고 월봉으로도 신고가고 연봉으로도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어디까지 간다라고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1분봉으로 놓고 보시고 1분봉으로 이제 그 차트를 보시다가 그러니까 좀 약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고가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1분봉으로 놓고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차트가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때쯤에 뭐 이걸 무조건 우리가 머리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추세가 갑자기 1분 봉상에서 꺾인다. 그러면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 한 45,000원 선 정도라던가 아니면 한 44,000원 선 정도. 이 정도쯤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수익이 난 걸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세요. 원금은 빼놓으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지만 투자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1분봉을 좀 놓고 보시면서 면밀히 관찰을 하시면서 뭐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꺾인다거나 할 때마다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익절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1분봉을 보면서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강의 시간부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정말 알찬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짧죠. 그래서 저희가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공개 방송도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못 들으신 시청자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제가 계속해서 시장이 네.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시장이 커지고 또 그 커지는 시장 속에서 어떤 독보적인 기술 내지는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도 그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메타버스라던가 NFT 이쪽도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커지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장은 좀 어렵지만 저는 내년 이후에 정말로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시장 안에서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또 당연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관련 정보들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알찬 정보,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